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경찰 국가처럼 시민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오히려 감시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고 다 지시하거나 혹은 하지 마라 이게 너무 많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이제 지방자치 그러면 보통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관자치,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을 뽑는 거, 이게 이제 이겁니다. 단체자치라는 게. 그래서 구청장 뽑고 국의원 뽑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지방정부가 일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소위 이 단체자치 내지 기관자치라고 말하는 거고요. 주민자치라는 건 뭐냐면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거를 관철시키거나 혹은 그게 굉장히 중시될 수 있도록 기관자치를 하는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자치,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제가 이제 책 제목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할 때 이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93년도인가에 있었던 일인데요. 95년도에 지방단체장 선거를 했으니까 93년도에는 지방의회만 선거를 했었거든요. 91년도에. 그러고 나서 부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담배를 학생들이 아무 데서나 사도록 자판기가 막 설치가 되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그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저거는 안 된다. 그래서 막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몇 메다 이하는 이 설치를 못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천시 의회에서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담배업자들이 이게 뭔 소리냐, 법에 그런 게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내무부한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 담배업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내무부가 보니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 무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시민단체가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담배를 아무 데서나 팔지 못하고, 그것도 근본적으로 팔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담벼락에다가 세상에 이걸 갖다 놓으면 되냐, 그걸 하지 말라는데 그걸 법이 없다고 안 하는 게 어디가 있냐 하고 이제 했더니, 그게 뭐 신문에 엄청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이 법이 웃긴다, 내무부가 웃기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게 반쪽 자치도 아니고 이게 뭐냐 지금, 어? 좀 맞는 말 하고만은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정부가 할 일이냐. 난리가 나서 법이 바뀌어요. 그 조례가 법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국가 안에 동네가 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동네 안에 국가가 있는 시대가 왔다. 이게 이제 그때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요 소위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있는데요. 아까 기본권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 발언권이 없잖아요. 스위스는 국민 발언권이 있어가지고 헌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국민들이 그 요건을 충족하면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저절로. 그래가지고 작년에 유명했던 사건이 그 기본소득, 그러니까 국민 1인당 모든 사람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 나눠주자, 국가가. 그거를 투표로 붙였어요. 부결됐죠. 부결됐는데 투표를 붙일 정도로 그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조항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되는지.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5천만이니까 한 뭐 500만, 뭐 좀 더 낮추면 100만. 100만은 너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한 500만 서명을 받으면은 촛불 집회 1600만 명 모일 필요 없이 그냥 서명만 하면은 그냥 국민 투표가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데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데모하는 대신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서명하고. 미국에도 100만 명이 서명하면 미국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저 브리핑실에 나와서 국민의 그 100만 명이 서명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촛불 들 필요가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게 왜 받았습니까? 라는 걸 100만 명이 서명해서 물어보면 답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나와서. 그래서 그건 데모할 필요가 없는, 데모보다 훨씬 빠르게 100만 명 서명받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작동하는 나라와, 아무리 데모를 해도 거꾸로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데모하면 쏴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그런 나라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북한도 뭐 비슷하고. 근데 민주주의 국가 아니까 그렇다 치고, 민주주의 국가에도 그런 나라 많아요. 이게 이제 자치의 영역이거든요. 시민의 권리,
근데 혼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요건은 둬야 되겠지만, 아니 시민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뭘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가 도대체. 그럼 만약에 현재 법상 안 되면 법을 바꾸는 요건이 있으니까 그거 논의해보자. 투표해보자. 의사 물어보자. 그거 왜 안 되냐.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 자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구청장인데 물론 제가 투표를 통해서 뽑혔기 때문에 제가 맡은 기간 동안에는 제가 하죠. 제 마음대로 해도 제가 법률만 위반하지 않으면 제가 쫓겨나지는 않아요. 인기가 없을지는 몰라도. 그 4년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인기 없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요건이 안 되면 쫓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문제다 이거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걸 못하게 법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또 당연히 단순히 참 민원으로만, 아, 저도 민원이 또 왔네, 떠드네, 야, 저는 가라요. 이건 이제 경찰로 맞거나 뭘로 맞거나 이런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무슨 막 말씀하시면, 아유, 뭐, 나 시간 없어, 못 만나. 경찰을 불러라. 저는 무단 침입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그게 민주주의 국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혼자 와서 막 깽판 놓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사실은. 전체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거 뭐 복잡한 편인데요.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인구 1천만 명 이상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지방정부의 값이 높다 이런 말이에요. 포르투갈하고 폴란드 이번에 1천만이 넘는 나라인데 포르투갈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포르투갈 최근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카탈루니아 지방정부가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하니까 잡아놓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망갔잖아요. 저기는 지방자치가 안 되고 잘 안 돼 있는 나라, 그렇죠? 탄압이 심한 나라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뭐 보면 독일은 연방국가이기도 하고 이 지방자치 분권 규정이 무려 40%가 헌법에 포함되어 있고 하다못해 일본도 대만 이탈리아군요, 10% 정도는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82년도에 분권 개혁을 시작해서 미테랑 때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예 헌법에다가 프랑스는 분권 국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스위스, 독일 뭐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원래 덩치가 워낙 큰 나라니까 뭐 분권이 잘 되고, 일본도 원래 봉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쉬운 이야기예요.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왜 그럴까? 왜 선진국일수록 지방자치가 잘 돼 있을까? 이건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쉽게 말하면 축구 선수도 우리나라처럼 맨날 모아가지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작전 1, 2, 3 쓰고, 야, 니는 오른쪽으로만 공차, 너는 왼쪽으로만 공차,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거 하고, 축구 선수들 왜 히딩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창조적으로 뭐 하라, 다 이해하고 뭐 어쩌고 고도의 자율성, 그래야 이게 아트, 사커, 이런 게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자율권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속에서 혁신이 나오고, 결국 똑같이 야 따라해봐,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고, 그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분권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도 일제시대와 독재를 지나서 2만 불도 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됐으면 이 경제력에 맞는 정도 수준의 이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해야만 이 경제력도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가고 모든 국민이 자기가 가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소수가 독점하고 계속 결정하기 때문에 그 소수가 잘못된 소수가 되면 계속 나라가 이게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고, 결국 왜곡된다. 시장 질서도 왜곡되고 뭐 다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재벌 시스템 이런 게 안 고쳐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도 독점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한이 다 독점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뭐 경제 시스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얼른 무슨 다른 창조 경제다 무슨 경제다 될 것 같지만 현실이 전혀 안 변하고 딱 쥐고 앉아 변화를 안 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절대절명의 과제인 이유가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상으로도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메르스 사태 같은 것도 보셔도 중앙정부 혼자 모든 걸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경찰이 도둑놈 다 잡는 시대는 지났어요. 군인들이 국방을 다 지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진짜 국방의 힘은, 진짜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경찰이 뭐 숫자가 적어도 안전한 나라라는 게 어떤 나라입니까? 경찰을 계속 늘려야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진짜 안전한 나라는 경찰 그 자체가 지키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자기 앞 골목을 안전하게 지킬 줄 아는 시민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가장 사실은 안전한 나라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시민적 수준을 올리고 시민들이 자신의 책무와 권리를 동시에 느끼고 수행할 때 그런 나라가 이제 제대로 된 소위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의 토대 기초일 텐데, 그게 이제 지금 지방분권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달랑 두 개밖에 없다. 재정도 뭐 그러니까 일은 지방으로 주는데 재정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다 이 말이죠. 일 시켜놓고 돈 안 준다 이 소리입니다. 뭐 하여튼 이러저런 뭐 많아요. 하여튼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 독점이고 뭐 또 조세법률주의 그래가지고 국민한테 세금 부과하는 거는 전적으로 법률에만 위임해놨습니다. 요만한 것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세를 그 지방에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하냐면 서울 교육감이 출마할 때 서울 시민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어떤 예를 들면 뭐 누리과정 하랍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전부 우리가 사교육사도 없애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교육세 1% 더 올릴 테니까 나 찍어주시오. 찍어줘요. 당선되면 법을 바꿉니다. 공약이니까. 바꿔서 과세를 해요. 당선됐으니까. 그 선거의 과정이 그 세금에 대한 논쟁의 과정이에요. 와, 저 틀렸다. 저건 포퓰리즘이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세금을 올릴지 말지. 미국은 그게 교육구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성북구가 하나의 교육구일 수도 있고 성북, 강북 묶어서 하나 할 수도 있고 그건 그쪽 지역에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교육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잘 사는 곳은 그래서 약간 빈부 차이도 많이 나요. 가난한 사람만 많이 사는 지역은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교육세가 낮아가지고 없어가 쩔쩔매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해 나가는 기초적 원리 이런데 굉장히 이제 충실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런 건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은 하여튼 저 세금 관리해서 뭐 한다고 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거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세금을 진짜로 아끼는 방법은 그렇게 감시를 늘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자기의 중요한 문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놓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사실 쪽지 예산 어쩌고 하는데 국회 1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쪽지 예산으로 결정되는 게 거의 몇 조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그렇지 몇 조가 얼마나 큰 돈인데요. 100억 곱하기 몇 개가 100조죠? 100만 개, 1억 곱하기 100만 개가 100조일 겁니다. 1억 들어있는 가방을 100만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100조예요. 100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럼 100만 명 아니고 10,000명, 1억을 10,000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1조입니다. 1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1년에 국회의원들이 떡 싸먹는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1조면은 우리 지방정부 저는 1,000,000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누가 1,000,000원 준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래서 청와대에 있다가 청와대 5년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저도 어떤 업무계획 세우면 단위 자체가 그 보고서에 단위 자체가 기본이 1억 원이고 조금 큰 거 논의할 때는 기본이 100억 원 단위로 잘라서 논의합니다. 이게 몇 년 안에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건보 재정 문제라든지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죠?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 도입하는 논의 같은 거 할 때는 보고서에
단위가 100억 원 단위로 기본 들어가죠. 아니면 너무 길어가지고 대통령하고 논의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지방정부 와보니까 와 1억 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랑 두 개 조항이 요거예요. 117조, 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돼 있고, 이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내용만 말씀드리고 뒤에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를 바꾸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26일 여수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지방정부라고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럼 단체하고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물론 뭐 취급은 같이 해주면 이름을 김영배라고 하든 김땡땡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체라고 해놓은 거는 뭐냐면 법적으로 이미 정부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영배가 김영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에 등록해야 되잖아요. 제 이름을 그냥 제키김 이렇게 부르는 건 예명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키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김영배지. 등록되어 있는 김영배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리다. 그래서 정부로서의 자기 성격을 못 갖는데 다른 걸로 엉뚱하게 등록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방정부라고 바꿔주고, 그럼 정부 중에 그럼 지방정부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으므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지방정부는 그럼 뭘 담당할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걸 포함하는 그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고 바꾸게 되면 바꾸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방 쪽도 정부로서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해주자.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게 뭐냐? 국민의